시간에 멍 때리던 마케터들의 사사로운 궁금증을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이거 물어봐도 되나? 네, 이불봐 1회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아니 무슨 아이돌 같은 인사를. 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민입니다. 원장님 이거 한번 해주세요. 여기 보고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요. 아, 이게 뭐야? 뭐 예쁘게 보이게 네. 하라는 그 얘기죠? 네. 이렇게 징그럽네요. 아, 너무 좋은데요? 저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거 많이 생길수록 좋아요. 이거 몇 번씩 써먹을 거거든요. 네, 저희 2부 시작할 건데 저희 1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희 제키님께서 아주 이렇게 막 뭔가 석연치 않은 이 궁금증이 아직 다 해소되지 않았다는 그런 자세를 취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2부로 한번 같이 이어서 해볼까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뭐가 그렇게 아직 찜찜해가지고. 아, 저는 아까 사실 막 그 입에 그런 세균 이야기 이런 거 하고서 반박할 부분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 제가 이제 뭐 연애 칼럼들을 저만 읽는 건 아니겠죠? 전 안 읽습니다. 저도 안 읽습니다. 이제 가끔씩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저는 반박하고 싶은 내용은 팩트로 제가 읽은 내용은 키스가 이런 걸로 쑥스러워할 나이는 아닌데 키스가 이제 남녀의 그런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는 저는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제가 반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그래서 듣고 싶습니다. 키스에 집착을 하시네요. 뭐 하여튼 저 물어보신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하고 키스를 했는데 서로 입속이 지저분하다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양치를 하고서 하진 않을 거잖아요. 약간 그렇죠. 코딱지 먹는 거랑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서로 나한테 없는 세균이 너에게 어머.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된다고? 오 마이 갓. 일단 네. 저는 한마디로 답변을 드린다면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명언이 나오나요? 관통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서로의 세균이 공유될 수 있어요. 그거는 팩트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보통 걱정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쩔 수 없는 거는 헤르페스예요. 헤르페스. 단순 포진 바이러스. 단순 포진 바이러스는 실제로 키스하면서 다 생겨요. 그래서 그 태어나서 안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거든요. 단순 포진 뭔지 아시죠? 여기 옆에. 네네네. 그래서 이게 보면 애들은 별로 없어요. 다 그래도 20대는 넘어가야. 저 지금 떠올랐어요, 몇 명. 근데 저 어렸을 때도 생겼었는데. 그거 저 알아요. 그거는 뭐 얘기해보세요. 어렸을 때 어머니나 할머니 손에 귀였을 때 아, 이렇게 호해준다고 이렇게. 그럼요. 그쵸. 이렇게 딱 그분들도 입으로. 다 키스를 하셨었을 테니까. 그래서 음.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90%가 넘어요.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아이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통 할머니들이 후 불어주고 또 이렇게 쪽 빨아서 주시기도 하고 네네. 그거를 우리가 뭐 그런 게 비위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옛날 어른들의 사랑이죠. 그쵸. 그거는 몰라서 그러신 거지. 그게 뭐 그쵸. 그쵸.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어른들한테 아이들이 없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조심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역시 그 키스로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키스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체의 신비로 생각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키스를 할 때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와요. 호르몬 변화가 오는데
긍정적으로 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은 남녀가 키스를 한다는 거는 이제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안 하실까? 성교육 시간이 아닙니다. 아, 참고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이렇게 여차하면 19금 걸어서 아니, 그러니까 남녀가 키스를 시작한다는 거는 더 나아가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키스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세를 낳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굉장히 왕성해져요. 근데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후생 유전학적으로 보면 최적의 몸 상태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오. 그러니까 신기하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아이를 가져야 되는 어떤 시기가 됐을 때는 우리 인체가 최적의 상태로 몸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키스라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은 그렇게 호르몬을 충분하게 생성하면서 우리 몸에 일종의 방어막을 쌓기 시작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 키스라는 거는 세균이 서로 왔다 갔다 할까봐 걱정하시는 제키님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이미 그 선을 넘어선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오, 이게 사랑의 위대함인가요? 그렇죠. 너무 그렇지. 정답. 대박.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사랑의 위대함. 그러나 여기서도 걱정이 되는 건 방금. 그래 서로 많은 세균을 나눠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쵸. 그러니까 최소한도 키스가 필요할 때는 그래도 입속 청결은 좀 네. 충분히 잘 해주시는 그럼요. 게 그쵸. 좋겠죠. 그쵸. 그 시청자분들은 세균 이전에 네, 매너니까. 네. 매너니까. 아, 매너니까. 네, 맞습니다. 매너죠. 네. 다 답변이 됐을까요? 아, 아주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키스를 걱정하신다는 게 참 부럽네요. 네. 잠깐 이거 약간 저희 일단 네. 저도 부럽네요. 아, 정말요? 상상의 자유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근데 얼굴이 왜 빨개지셨나요? 너무 얼굴을 부벼댔더니 빨개지네요. 계획 있으세요 오늘? 오늘 무슨 계획? 와, 건강해질 진짜 계획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제 건강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네. 같이 건강해지면 좋으니까요. 네, 같이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참고로 본인의 팔에다 키스하시는 건 효과 없습니다. 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음. 세균이라서.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저만 덥나요? 일단 확실히 막내라서 그런지 조금 더 아까 전에도 막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그러게요. 막 그러더라고요. 좋을 때다. 여기서 막 제가 막 나서가지고 여러분 키스란 말이죠. 그래서 막 그럴 순 없잖아요. 이 하루 강아지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가주세요. 저 너무 이걸로 격앙되다 보니까 지금 원래 다음 질문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이 까먹었어요. 혹시 다른 분들은 네, 죄송해요. 제가 어색하게 만들었네요. 괜찮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잠깐 여쭤보려다가 이거는 2부 때 말씀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멈추고 이제 2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쉬는 시간에 밥을 시켰잖아요. 밥을 시키면서 이제 제가 평소에 원래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었는데 그 올리브유 있잖아요. 올리브유는 몸에 좋다고 해서 막 다이어트 할 때도 샐러드에 올리브유 뿌려서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약간 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좀 하고자 집에서는 올리브유를 사용해서 음식을 다 하는데 그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할 때도 올리브유를 써서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는 좀 같은 계란 후라이를 먹어도 좀 더 이렇게 몸에 좋게 먹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오히려 더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아까 옆에서 듣고 있었다가 빨리 이 답변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방송 빨리 시작합시다. 이렇게 된 건데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되면 저는 이미
굉장히 안 좋은 올리브유를 엄청 많이 섭취한 케이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이제 이것도 기름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 기름을 고를 때 올리브유가 뭔가 더 맛있어 보이게 생겼어요. 그 패키지가 패키지가 이뻐요. 네. 그래서 항상 올리브유를 갖다 놓고선 엄청 열심히 구워 먹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될지 너무 좀 두렵네요, 사실. 네. 올리브유. 나연님은요? 저도 원래는 나연님은 올리브유로 정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약간 올리브유로 했었어요. 근데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안 먹다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아까 방송을 아시네. 약간 짠득짠득하게. 그래요? 아니 안 먹다가 안 먹다가 혼자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 먹다가 네. 그 등급에 따라서 사용을 해도 열을 가해도 되는 올리브유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으로 그냥 열을 가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올리브유는 또 따로 있다라는 걸 알고서는 그 구분해서 요리를 하죠. 역시 진짜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주부입니다. 조용히 계셨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5분짜리 답변도 있고 30분짜리 답변도 있는데 제가 뭐 네네. 30분을 설명드리긴 너무 기니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5분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름에는 끓는 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에도 있던 것처럼.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일까요? 100도. 그렇죠. 순간 왜 굉장했다. 자 그러면 나연님 기름에 끓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기름이요? 그것도 기름마다 다르지 않아요? 정답. 역시 나요. 그래서 와우.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왜 익스트라 버진이라는 얘기 쓰잖아요. 이 익스트라 버진 오일이라는 거는 바로 그냥 짠 거예요. 뭐 특별히 힘을 뭐 열을 가하기 전에 짠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다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실질적인 뭐 올리브가 됐던 뭐 아니면 뭐 콩이 됐던 뭐가 됐던 그거에 발연점이 나오는 거예요. 끓는 점이. 근데 그 끓는 점 입장에서 볼 때 올리브 오일의 그냥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 그냥 160도 정도 돼요. 160 뭐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급 올리브유일수록 발연점은 낮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선 처음에 고르실 때는 어떤 기름을 고를지 찾으셔야 되는데 낮은 쪽에 속하는 게 올리브유가 좀 낮고요. 네네. 뭐가 또 낮죠? 뭐가 낮아요, 나연님? 나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까놀라유? 카놀라유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럼 포도씨유? 포도씨유는 원래 낮아야 되는데 국내에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높아요. 이게 정제를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 아보카도유 같은 거 굉장히 높은 맞아요. 저 있거든요. 기름 좋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름에 따라서 끓는 점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 좀 비싸게 주고 사신 엑스트라 버진은 샐러드용으로 쓰시는 게 맞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MC 노을님이 그러셨잖아요. 계란 프라이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단시간이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름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이제 발연점을 넘어가면서 산패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산패라고 얘기를 해야 맞나? 그건 저도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기름이 못 쓰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잠시 뭐 한 1, 2분 정도면 괜찮은데 오랫동안 볶아야 되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적절치 않은 거예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발연점이 높은 오일을 기본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아까 나연님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답변을 해주신 건데 같은 올리브 오일도 얼만큼 정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발연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많이 정제할수록 발연점이 올라가요. 순수한 올리브유가 낮아요, 발연점이. 그래서 정제가 많이 된 이게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등급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좀 조리를 해도 높아요. 그래서 이게 올리브 오일은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제일 비싼 거를 골라야지라는 거는 조금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에요. 내가 샐러드에 뿌려 드실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을 고르시고
만약에 난 이건 조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발연점이 높은 걸 고르시는 게 합리적이죠. 이해 가시죠? 네, 그거 너무 일상생활에 유용한 뭔가 지식 같아가지고 아주 만족스럽네요. 저는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었나 봐요. 왜냐면 샐러드에 뿌려 먹으려고 엑스트라 버진을 샀는데 네네. 그거 이제 보통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구매를 하고 이제 보통 빠른 시일 안에 포기하게 되니까 일단 오일은 많이 남았으니 그걸로 이제 계란 후라이라도 하고 막 그런 거였는데 합리적이진 못했네요 제가. 그러면 신이님은 얼마나 많이 드셨길래 이렇게 놀라셨을까? 아니 저는 음. 그냥 제가 놀랐던 포인트는 저는 올리브유에 계란 후라이를 할 때 간혹 이제 밑에가 다 까매지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그 계란의 밑에 부분이 네네네네. 그건 그냥 요리를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연님이 푹 집어서 물어봐 주시니 제가 막내한테도 이런 소리를 듣고 네, 이 주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게 되게 넘어가도록 중요한 하세요. 게 우리는 식문화가 기름을 조리에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매질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통해서 조리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목적에는 목적에 맞는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빨래를 할 때 생수를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마실 물은 좀 더 깨끗하고 생수를 쓰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그치. 유럽 사람들은 실제로 올리브유를 활용해서 샐러드를 많이 먹고 올리브유 자체를 즐기는 거거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들기름이 있잖아요. 들기름에 볶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들기름은 이렇게 뿌려서 뿌려 먹는. 향을 보려고 하는 네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기름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생활에 굉장히 건강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됐습니다. 돈도 아낄 수 있고. 이런 지식들을 분명 그 중학생 때 기술 가정 모두 그 과목이 네, 있었나요? 원장님도 있었죠. 기술 가정 시간 있었죠. 저희 기술이 있었고 가정이 따로 있었어요? 여자분들은 가정을 배웠고 남자는 벌써 이게 남자는 다르다. 기술, 공업을 배웠죠. 공업. 여기서 또 이렇게 한번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기술 가정 시간은 이제 항상 노는 시간 이러면서 이제 아, 진짜요? 야야야 이러면서 뒤에서 이제 껄렁거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네요. 제 미천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면 코코넛 오일은 어때요? 두 개만 하지 뭐. 코코넛 오일이 뭐에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코코넛 오일을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리 볶는 용도에 사용하는 거. 일단 중요한 거는 저는 코코넛 오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코코넛 오일이 제가 알기로는 중세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원래 단세지방이 있고 중세지방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코코넛 오일은 원래 실온에서는 고체예요. 맞아요. 액체가 아닌데 저는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이거는 아. 제가 보세요. 의료인으로서의 전문가 답변이 아니고요. 개인적 개인적. 취향상 실온에서 고체인 기름을 활용해서 음식을 먹는 게 뭔가가 좀 약간 좀 그렇다는 생각인데 그 코코넛 오일의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조리에 굳이 활용하면 그게 조리한 다음에 차가운 곳에 두면 그렇겠다. 그러니까 썩 유쾌하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코넛 오일은 피부에게 양보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다만 코코넛 오일은 분명히 건강에 좋은 부분들이 많다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그 실제로 활용을 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드세요. 코코넛 오일을 많이 써서 막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요리에?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자다가 어디서 되게 코코넛 냄새가 나요. 그 코코넛 과자 냄새 있잖아요. 귀여워. 따뜻한 코코넛 냄새가 나는데 일어나서 나가보면 식탁에 막 동그랑땡이 막 이렇게. 그러면 코코넛 오일로 동그랑땡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좀 맛은 어때요? 저는 안 먹었어요. 맛이 궁금하네요. 맛이. 그 향이 엄청 세니까. 코코넛 향이 호세요, 불호세요? 동그랑땡이랑 같이 있는 코코넛은 부은 것 같아요. 그치. 그냥 코코넛
올리브는 향은 좋은데 좋은데, 그 동그랑땡이랑 같이 있는. 근데 올리브유도 그 향 싫어하시는 분들도 네, 많아요. 향이 있죠. 음식 고유의 향을 약간 가려버리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올리브 향에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에 올리브 향을 맡으세요? 굉장히 강한데? 저 되게 좋아해요. 제가 볼 때는 제키님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무뎌지는 거지. 그럴 확률이 높지.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제가 굉장히 강한 향이 나서 전 처음에 네, 되게 저도 싫어했거든요. 네. 처음에. 근데 먹다 보니까 이게 좋은 오일이라는 걸 아니까 음. 호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되게 많은 걸 배워가네요. 저를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올리브유만 먹었습니다. 여태까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계란 후라이 어떻게 해 먹는지가 참 되게 이렇게 저도. 저한테 이렇게 공부가 될 줄은. 직접 해주시는 계란 후라이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뭐 완숙파세요? 반숙파세요? 반숙이요. 반숙이요? 네, 제가 열심히 연습해 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 3부에서 얘기해요. 궁금해. 이것도 이제 3부? 그러면은 거기 얹어서 하나 더 궁금한 거. 이거 너무 제 미천이 드러나는 건데 계란도 보관할 때 저도. 그 뾰족한 부분이 있고 뭉툭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계란을 사서 정리를 할 때 어떤 부분으로 놔야지 저도 좋은 궁금한 거지? 거 하나 또 있어요. 우리가 계란을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계란과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중요한 꿀팁 이물바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럼 빨리 2부를 끝내고 빨리 3부에서 삼부, 계란 네. 얘기를 좀. 네, 저도 계란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도. 근데 저 네. 궁금한 것도 저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거 물어봐도 되나? 되나? 2부. 여기서 마치고 3부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 내 미천이 다 드러나네.